탈북 엄마의 생존기, 두 아이와 함께한 목숨을 건 탈출. 엄마, 배고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온 5살 딸아이의 목소리에 나는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죽어. 그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둥, 두둥.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입니다. 올해 48이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북한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그 험난한 길을 올 수 있었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2009년 겨울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의 작은 마을에서 저희 가족은 살고 있었어요. 남편 박철수, 아들 민수는 당시 8살, 딸 은수는 5살, 그리고 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배급이 안 나왔어요. 매일 같은 말을 남편에게 했습니다. 배급이 끊긴 지는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매번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석탄을 캐내는 고된 노동이었죠. 그런데 배급은커녕 임금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순이야, 미안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옥수수를 팔거나 산에서 캐온 나무를 팔거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단속반이 나오면 물건을 다 빼앗기고 벌금까지 내야 했어요. 엄마, 오늘은 밥 먹을 수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 오늘은 꼭 밥 먹여줄게. 하지만 그날도 저는 아이들에게 옥수수죽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물을 잔뜩 부어서 부피만 늘린 죽이었죠. 민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죽을 떠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8살짜리 아이가 배고픔에 익숙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은수는 더 어렸기에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우리 은수,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내일 꼭 맛있는 거 해줄게. 하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잠든 후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여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탈북하자.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이들이 굶어 죽기 전에 우리 남한으로 가자. 남한. 우리에게 남한은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늘 배웠죠.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이 억압받으며 사는 지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도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USB에 담긴 그 드라마 속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멀쩡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보,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아이들까지.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우리 천천히 죽는 거야. 차라리.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라리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탈북.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였으니까요. 국경을 넘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거기선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죽어간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있어도 우리는 죽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알았어요. 가요. 우리 아이들 살리려면 가야죠. 그렇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준비 기간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를 구해야 했고, 돈을 모아야 했고, 탈출 루트를 알아봐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탄광 동료 중 한 명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국경 넘을 방법 아는 사람 있나? 그 동료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만 며칠 후 그 동료가 조용히 남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마당 근처 공중전화로 그 번호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용건만 간다니.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국경 넘고 싶습니다. 가족이 넷입니다. 가족 넷? 어린애들도 있어? 예. 8살, 5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애들 데리고는 힘들어. 특히 5살짜리는. 부탁드립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자. 장소는. 그렇게 우리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어요. 가족 넷이 국경 넘으려면 중국 돈으로 5천 위안은 있어야 해. 5천 위안. 우리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많긴.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돼. 게다가 애들 둘 데리고 가는 거면 위험 부담이 더 크잖아. 남편과 저는 고민했습니다. 일단 절반만 드릴 테니 성공하면 나머지는 중국에서 드리면 안 될까요? 브로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사람 못 믿어서 죽는 거야. 돈 먼저 내놔. 결국 우리는 집에 있던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남편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시계, 제 어머니께서 주신 은가락지, 옷장, 이불,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걸 팔아서 겨우 2천 위안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중국 가서 일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남편이 브로커에게 애원했습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대신 중국 가면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해. 알았지? 예. 뭐든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브로커의 진짜 의도를 알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살기 위해 너무 절박했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새벽 2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민수야, 은수야, 일어나. 아이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엄마, 아직 자고 싶어? 은수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지금 나들이 가는 거야. 나들이? 어디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진짜?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브로커가 정한 집결지는 국경에서 10리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딱 한 개씩만 짐을 들었어요. 옷 몇 벌과 물, 그리고 남은 옥수수떡 몇 개. 여보, 집을 나서기 전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꼭 성공할 거야. 네, 꼭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산길은 험했습니다.
특히 5살 은수는 걷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다리 아파. 조금만 더 가자. 엄마가 업어줄게. 남편은 민수를 업고 저는 은수를 업었습니다. 3월의 날씨는 아직 추웠고 산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이 눈 속에 빠질 때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젠장,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발자국이 너무 선명해. 누가 보면.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길에는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 둘, 아이 둘의 발자국. 빨리 가요. 해 뜨기 전에 국경에 도착해야 해요. 2시간을 걸어 집결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이미 5명이 더 있었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여자 둘, 30대 남자 하나, 그리고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부부. 늦었네.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됐어. 이제 내 말 잘 들어. 실수 한 번이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브로커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경 철조망은 2겹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순찰로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순찰을 돈다고 했어요. 지금이 막 순찰이 지나간 직후야. 우리한테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안에 철조망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래. 강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서 4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브로커는 가방에서 플라이어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자를 공구였죠. 가자. 우리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경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기,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쉿, 조용히. 브로커가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민수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조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는 플라이어로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철조망 끊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빨리 못해? 20대 여자 중 한 명이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닥쳐. 소리 나면 우리 다 죽어. 1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구멍이 났습니다. 하나씩 빠져나가. 순서대로. 첫 번째 여자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여자, 30대 남자, 노부부. 이제 우리 차례였습니다. 빨리. 브로커가 재촉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민수를 안고 철조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은수를 안고 나가려는데 엄마 옷이 걸렸어. 은수의 작은 외투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잠깐만. 저는 조심스럽게 옷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휘익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은수를 끌어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꼼짝마. 멀리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젠장, 빨리 뛰어. 브로커가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제히 일어나 달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빨리. 저는 은수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은수의 옷은 아직도 철조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저는 은수의 옷을 찢었습니다. 지익. 옷이 찢어지며 우리는 철조망을 빠져나왔습니다. 뛰어. 강까지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쏴버려. 탕, 탕, 탕. 총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민수야. 남편이 민수를 더 꽉 안았습니다. 괜찮아.
총알이 안 맞았어.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저기 강이야. 앞서가던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두만강. 그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런데 강을 보는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강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3월이라 아직 얼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봄 해빙으로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 30대 남자가 망설였습니다. 건너야지. 여기 있으면 우리 다 죽어. 브로커가 먼저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차가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헤엄쳐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보, 은수는 수영을 못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재빨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민수 데리고 먼저 가. 나는 은수 안고 갈게. 하지만 빨리. 그 순간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이번엔 정말 가까웠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민수를 업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으윽.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사람을 죽일 만큼 차가웠습니다. 엄마, 차가워. 민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아. 저는 한 팔로 민수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 강물을 헤쳤습니다. 발로도 물을 차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은수를 안고 강물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으악, 으악. 은수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수야, 괜찮아. 아빠가 있어. 남편이 은수를 달랬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강물이 갑자기 깊어졌습니다. 으악. 저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컥, 컥 물을 들이켰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며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 땅이야. 민수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수를 땅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은수.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은수를 안고 강 중간쯤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으윽! 남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편은 은수를 더 꽉 안으며 계속 헤엄쳤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습니다. 여보! 힘내. 저는 다시 강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안 돼. 민수가 제 옷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피가 강물에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남편이 신음하며 헤엄쳤습니다.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끌어올렸습니다. 은수도 끌어올렸습니다. 은수는 공포와 추위에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남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아. 관통상이야. 뼈는 안 다친 것 같아. 남편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이야. 우리 해냈어.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어나. 빨리. 브로커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쳤어요. 병원에. 병원? 미쳤어? 여기서 병원 가면 우리 다 붙잡혀. 빨리 차 타. 숲속에 낡은 트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 짐칸에 태웠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 내지 마, 알았지? 우리 9명은 트럭 짐칸에 실린 상자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남편의 상처를 옷으로 감싸 지혈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엄마, 아빠 죽는 거야?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트럭은 3시간을 달렸습니다. 그 3시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은 계속 울었고 남편은 신음했습니다. 드디어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브로커가 짐칸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거기는 허름한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 공안이 국경 지역을 뒤지고 있거든. 제 남편 치료 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아는 의사 부를게. 2시간 후 한 중국인 남자가 왔습니다. 의사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총상이네. 운이 좋아. 뼈는 안 다쳤어. 그는 남편의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마취도 없이. 으악.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지금 꿰매고 있어. 의사가 남편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다 됐어. 항생제 먹고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 의사는 약 몇 알을 남기고 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료비 500위안. 네, 진료비요? 당연하지. 공짜인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너희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브로커는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탈북 비용 5,000위안, 그중 2,000은 받았고 남은 게 3,000. 트럭 이용료 500, 숙박비 하루에 100, 진료비 500, 총 4,100위안이야. 이렇게 많이요? 많긴. 이거 다 목숨값이야. 중국에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남편은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나고 상처가 곪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회복력이 빨랐어요. 며칠 지나자 다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일할 곳 정해졌어. 어디서 일하는 건가요? 남자는 건설 현장, 여자는 식당. 브로커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뭘 하는 건데요? 서빙이지 뭐.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죠. 건설 현장에 애들 데리고 갈 순 없어. 식당도 마찬가지고. 브로커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여기 농가에 맡겨놔. 주인 할머니가 돌봐줄 거야. 대신 돈 내야 하지만. 싫어요. 우리 애들 떼어놓을 순 없어요. 남편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래? 애들 데리고 북한 돌아갈래?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민수와 은수를 농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은수가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는 돈 벌러 가는 거야. 금방 올게. 금방이 얼마나 금방인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1달?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최소 6개월은 일해야 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동생 잘 돌봐줘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민수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저는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남편은 연길시 건설 현장으로, 저는 단둥의 한 식당으로. 여기서 일 열심히 하면 빚 빨리 갚을 수 있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식당은 겉보기엔 평범한 중국 음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새로운 애야?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저를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33입니다. 그래도 봐줄만 하네. 일 가르쳐 줄 테니 잘 배워. 그날부터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서빙이었습니다. 음식 나르고 테이블 닦고 설거지하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너 2층에서 일해. 2층요? 응. 거기 VIP 룸이 있어. 거기서 손님들 시중 들면 돼.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호화로운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도 탈북자구나. 한 여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말투로 알지. 나도 2년 전에 왔어.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제 질문에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긴 뭐야. 손님들 기분 맞춰주는 거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싫으면,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당해. 그럼 정치범 수용소 가는 거고. 그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첫 손님을 맞았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 사업가였습니다. 오, 새로운 애네. 이쁘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술이나 따라줘.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긴장하지 마. 편하게 대해줘.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저는 아이들이 있어요. 남편도 있고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 참, 이런 데 와서 뭘 바라는 거야?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너, 지금 손님한테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못하긴 뭘 못해. 여기서 안 하면 북한 보낼 거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다른 일 시켜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사장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A씨, 알았어. 근데 월급은 반으로 깎는다.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방 청소.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전화로 몇 번 물어봤지만 아이들은 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남편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또 다쳤다고 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입원했다고. 제발, 제 남편 좀 봐야 해요. 브로커에게 애원했습니다. 안 돼. 지금 너희 빚이 얼마인 줄 알아? 이자까지 붙어서 6천 위안이 넘어. 6천 위안이요? 4천이었잖아요. 이자가 붙는 거지. 당연히. 절망적이었습니다. 6개월을 일했는데 빚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간 평생 갚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한국 사람이 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NGO 활동가라고 했습니다. 탈북자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그곳이 우리의 진짜 목적지였습니다. 중국은 거쳐가는 곳일 뿐이었어요. 저 탈북자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언제 오셨어요? 6개월 전에요. 그런데 브로커한테 붙잡혀서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하지만 제 남편이랑 아이들도 가족이 있으시군요. 몇 명이세요? 남편, 아들, 딸. 총 4명이요. 4명이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가족들 위치 파악되는 대로 구출 작전을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NGO 활동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남편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남편분은 영길병원에 입원 중이네요. 다리 골절상으로.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문제요? 아이들이 원래 맡겨진 농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팔려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팔려갔다니요? 우리 아이들을. 진정하세요.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찾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팔려갔다니. 도대체 누구한테 팔린 거예요? 중국의 한 농촌 가정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남자아이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 은수는? 딸아이는 아마 양녀로 팔렸을 겁니다. 양녀.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찾아야 해요. 빨리 찾아야 해요. 2주간의 추적 끝에 아이들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민수는 길림성의 한 농촌에, 은수는 그보다 더 먼 흑룡강성에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시에 구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명씩 구출해야 합니다. 먼저 누구를 구할까요?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아이를 먼저 선택할 수 있나요? 하지만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수요. 민수부터 구해주세요. 왜 민수를 먼저 선택했냐고요? 민수가 더 나이가 많아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은수는 아직 어려서 어쩌면 새 가족에게 적응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어떤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하나요? 구출 작전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남편을 병원에서 빼내는 것부터였습니다. NGO 활동가의 도움으로 남편은 병원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순이야. 6개월 만에 본 남편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걱정 마.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우리는 먼저 민수가 있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농촌의 한 집. 그곳에 우리 민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밤에 몰래 데려와야 합니다. 주인이 알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집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당에서 일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니.
밤 11시쯤 집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지금이에요. NGO 활동가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에 접근했습니다. 민수는 헛간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마, 쉿. 조용히. 우리 가자. 진짜 엄마야? 꿈 아니야? 응, 진짜야. 빨리 나가자.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야 해. 민수야. 우리는 민수를 데리고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은수는 어디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수도 곧 찾을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은수를 찾는 건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은수가 있다는 집의 주인이 아이를 어디론가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찾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NGO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은수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을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국에 숨어 있었고 은수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엄마, 은수 못 찾는 거야? 민수가 매일 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꼭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았습니다. NGO 활동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말요? 네. 은수가 하얼빈에 있습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우리는 즉시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18시간을 달려 하얼빈에 도착했습니다. 은수는 시내의 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아파트는 경비도 삼엄할 텐데 주인이 외출할 때를 노려야 합니다. 우리는 며칠간 그 아파트를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주인 부부가 외출하며 은수만 집에 남겨둔 것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5층 문 앞에 섰습니다. 은수야.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개월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수야, 엄마야. 문 열어줄래? 엄마.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은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응, 엄마야. 우리 은수.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은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은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NGO 활동가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은수를 데리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파트 입구로 주인 부부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주인 여자가 우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우리 애 데려가는 도둑이야. 뛰어요.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잡아. 저 사람들 잡아.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차로. 우리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달렸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뒤를 보니 주인의 차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운전하던 NGO 활동가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뒤따라오던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따돌렸어요.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 드디어 우리의 진짜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를 향하여 한국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라오스를 거쳐야 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NGO 활동가가 설명했습니다. 라오스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버스로 일주일쯤 걸립니다. 일주일. 또다시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우리 넷이 모두 함께였습니다. 버스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야? 응. 거기선 배고프지 않아.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자유가 뭐야? 자유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야.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우와. 그럼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말해도 돼? 그럼 한국 가면 아이스크림 실컷 사줄게. 진짜?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수는 제 무릎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품에서 편안하게 자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비엔티안의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탈북자입니다. 대사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구나. 대사관에서 우리는 신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출발하셨어요? 1년 전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오셨고요? 네.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북 과정, 중국에서의 고통, 아이들을 찾아 헤맨 이야기.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 가시면 정부에서 보호해 드릴 겁니다. 2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엄마,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은수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아니야. 안전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인천, 대한민국,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와, 민수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공항은 밝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멀쩡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엄마, 여기가 한국이야? 응, 여기가 한국이야.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교통, 경제관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이요.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인터넷이 뭔데요? 선생님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우리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아파트를 제공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생겼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우리 집. 아이들은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여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 와, 물이 이렇게 깨끗해. 저는 부엌에 섰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냉장고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지금 대학생입니다. 공대에 다니며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은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케이팝에 빠져서 아이돌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하네요. 남편은 건설 회사에서 일합니다. 중국에서 다친 다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북한식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의외로 장사가 잘 돼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정말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네.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정말입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가끔은 힘듭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있고 차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곳입니다. 배고프지 않은 곳입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이 두렵지 않은 곳입니다. 어제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 우리가 강 건널 때, 그때 너 8살이었는데 기억나? 응. 엄마가 나 업고 강물에 들어갔잖아. 그리고 아빠가 총 맞았고, 아빠, 그때 아프지 않았어? 은수가 물었습니다. 아팠지. 많이. 하지만 너희들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더라.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한 거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대단해.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다시 태어나도 탈북할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네. 100번 다시 태어나도 탈북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국경도 강물도 총알도 막을 수 없는 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엄마들이요. 언젠가 그 엄마들도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요.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어? 은수가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치킨? 좋아. 치킨 시키자. 이렇게 평범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15년 전, 배고픈 아이들에게 조금만 참아라고만 말해야 했던 그때와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에, 그리고 살아있음에,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